부모님 뭐 보고 계세요? 아, 저 지금 여울이 사진 보고 있어요. 아, 여울이 너무 귀여워요. 진짜 제가 제일 사랑하는 존재 중 하나고, 웃긴 게 저는 제 옷은 진짜 안 사는데 여울이 옷은 비싸도 그냥 잘 사게 되더라고요. 또 간식도 저는 그냥 뭐 땅에 떨어진 거 막 먹는데 여울이 거 무조건 뭐 무방무제, 동결건조 이렇게 좀 엄격하게 따져서 먹이는 편인 거예요. 진짜 가족이 되신 것 같아요. 그쵸. 진짜 가족이죠. 근데 이 평소에도 되게 예쁘긴 한데 아프거나 얘가 뭔가 신경 쓰는 것 같다? 그럼 그때 오히려 가족이라는 걸 좀 체감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얘를 정말 우리 가족이 아픈 것처럼 신경을 좀 쓰고 있구나. 그래서 일례로 저희 강아지가 이제 뭐 배가 자주 빨개지고, 아니면 뭐 음식을 잘못 먹었을 때, 스트레스 받았을 때 뭐 주둥이 주변이 좀 빨개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얘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건데 캐치를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도 좀 있긴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앉으시죠. 오늘도 어김없이 저를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나와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웨스턴 동물의료센터에서 아시아 피부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강영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장구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좀 간단하게 얘기해봤는데 어떤가요, 우리 여울이? 꽤 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강아지 알러지가 나타나기 쉽게, 어렸을 때부터 사실 되게 깨끗하게 키우잖아요. 그게 꼭 약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더라도 경미한 알러지가 있는 경우들은 좀 많아요. 근데 들어봤을 때는 좀 알러지가 있긴 있는 것 같다 정도는. 그럼 제가 좀 더럽게 키웠어야 되나? 강아지를 좀 이렇게. 아니, 그건 아니죠. 뻣뻣하게. 그러니까 다양하게 뭔가 환경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 같지만 이상적으로 조절하는 건 어렵고 실제로 시기를 놓친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반려동물이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좀 캐치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오늘은 여기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우리는 언제부터 반려동물의 불편을 버릇이 아니라 마치 내 가족의 고통처럼 느끼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그 변화는 치료의 기준을 어떻게 바꾸고 있을지,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 펫 휴머니제이션, 반려동물 치료의 새로운 기준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만 하더라도 막 애완동물을 키운다 뭐 이렇게 했다면 요즘은 반려동물과 함께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 같은 것도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고, 거기에 덩달아서 이제 뭐 반려동물 전용 유모차라던가 펫 보험, 심지어 건강검진까지 이렇게 우리 반려동물이 삶 속으로 좀 깊숙이 들어왔다는 걸 느끼는데, 원장님은 진료 현장에서 이런 걸 더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보호자분들이 사실은 본인들은 귀찮아서 이렇게 외식을 바로 많이 해결하면서도 강아지들한테는 사료만 주는 게 막 너무 안타깝다고 뭐 화식을 직접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고 영양제도 다양하게 먹이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진료 트렌드 같은 것도 옛날에는 증상이 나타나야지 그거에 대해서 치료하는 리액티브 메디슨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면 애기가 많이 아프기 전에 먼저 우리가 나서서 해결하는 프로액티브 메디슨 같은 게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부모님은 약간 식이요법으로 해결하자 파고 우리는 건강 걱정이 되니까 막 약 그리고 막 화식을 사서 보내면 부모님 너무 싫어. 야, 냉동실에 자리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의견 충돌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 뭐 일부 회사들에서도 반려동물들이 아프면 휴가를 인정하는 회사들도 많이 생기고 있죠. 정말 마음의 정서적 동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옛날만 하더라도 어르신들 댁에 가면은 무조건 강아지가 마당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모두의 강아지가 집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구조가 됐단 말이죠.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이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사람으로 가까이 왔죠. 단순히 개, 고양이를 넘어서 뭐 요즘 집안으로 여러 가지 이구아나도 올 수도 있고, 토끼도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또 많은 동물들이 점점 반려화가 되는 거고, 또 가족들이 핵가족이 되고 있잖아요. 아, 그쵸. 우리 성분이 혼자 사시나요? 저는 네. 1인 가족들이 많아지니까 개가 있거나 고양이가 있으면 확실히 또 안정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그 반려동물의 숫자가 증가하고 집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맞는 것 같은 게 진짜 적적하니까 제 친구들 다 강아지 고양이 키우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점점 더 가족의 구성원으로 들어오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국가가 또 이제 인식도 달라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등록제, 네, 그렇죠. 그렇죠. 등록제도 증가하고 정부 부처에서도 계속 새로운 제도나 정책 개선, 그 문화가 더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요새는 뭐 강아지 보험 이런 것도 막 다 당연하게 드는 추세고, 요즘은 또 명칭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또 새로운 단어 같은 게 등장을 했어요.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냥 개. 사실 개가 표준어긴 한데 왠지 근데 쓰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개를 개라고 하는 것들이 좀 이상하게 된 성을 붙이시는 분도 있죠. 예를 들면 초롱이면 허초롱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휴머니즘이 되면서 이제 펫
휴머니제이션이라는 이제 용어들도 예, 생겨나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뭐 동물이지 뭐 이랬는데 요새는 가족이다. 가족이니까 얘가 왜 이러지 이런 신호를 좀 더 예민하게 캐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질병을 바라볼 때도 옛날에는 뭔가 되게 이걸 치료하지 않으면 애가 죽냐 마냐를 되게 많이 봤다라고 하면은 요새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영상 같은 것도 찍어 오시고 그런 식으로 뭔가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돌봄의 형태가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 반려동물 치료가 이렇게까지 중요해진 데는 단순히 보호자의 마음 때문은 아닐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이 시장이 좀 어떻게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봐도 피부 쪽 질환들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크고 있고 뭐 그걸 포함하여서 2032년 글로벌 동물의약품 생산 구조가 약 100조 원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시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와, 100조면 진짜 상당한 규모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또 병원에서 진료를 하시니까 강아지들이 이런 것 때문에 제일 힘들어한다. 그나마 이런 걸로 좀 많이 오시더라 이런 거. 일단은 가장 흔한 질환들은 통계적으로도 피부 질환인 경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알러지랑 아토피 가장 많죠. 근데 저희는 얼마 전에 이제 강아지가 배가 완전 쫙 빨개져가지고 네. 간된 고기를 많이 먹어서 신장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우리끼리 막 AI와 조사해서 결론 내렸는데 아닌 것 같죠? 네, 아닐 거예요. 그것 아.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생겼으면은 지금 병원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건조해서 생기는 걸까요? 아, 그렇죠. 피부가 이제 단순 건조는 아니고요. 이제 아토피라고 하는 거는 뭐 다 아는 것처럼 이 면역세포들의 과잉 방어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모님 이제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이제 경비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도둑인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사이렌을 울려야 하는데 이 경비원들이 너무 예민해져서 이 지나가는 꽃가루나 먼지나 뭐 이런 것들에서 가짜 사이렌을 쉴 수 없이 울려대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울려야 되는데 네네네. 자꾸 시끄럽게. 맞아요. 그런 게 약간 우리 강아지들, 우리 아기들의 몸에 약간 붉은 염증 같은 걸로 드러나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아픈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면은 약을 좀 먹여야 되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에 좀 집중했을 때는 지금 이미 알러지원이 뭐가 이렇게 이제 좀 찾아내고 일단 약 먹는 것보다는 좀 제외시켜주는 게 1순위기는 하겠죠. 우리나라처럼 실내견이 많은 경우에는 네. 진먼지 진드기에 있는 단백질의 반응을 가장 많이 해요. 이 녀석들. 근데 이거를 교과서적으로 뭐 섬유를 완전 제거한다든지 이런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을 회피해 준 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약을 적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어쨌든 환경적으로 개선할 것들을 충분히 개선하고 약은 그 상황에 따라서 보고 쓰는 것이 맞다.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근데 만약 잠도 못 잘 정도로 막 그거 계속 하고 주인도 막 못 자면은 당연히 약을 좀 쓰고 싶어지긴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피날 때 정도로 긁기 전에 좀 약을 쓰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 면역 세포들의 작용들이 만성화될수록 그게 되게 넓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작하고 되게 심할 때는 보통 스테로이드를 써요. 근데 여기서 좀 딜레마가 있기는 하죠. 근데 제가 듣기로 스테로이드가 사람한테 써도 오래 쓰면 안 좋다고 듣긴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강아지가 고양이나 사람보다 스테로이드에 되게 좀 민감한 개체거든요.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쓰면은 위험하네. 되게 효과는 좋아서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은 많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썼을 때는 몸에 되게 안 좋은 것들이 많죠. 뭐 물을 너무 많이 마시고 오줌 많이 싼다든지 뭐 간이나 되게 내부 장기들에도 영향을 좀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러면 뭐 스테로이드나 이런 약들 좀 우리 아이 빨리 낫게 하자고 많이 쓰면은 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의약품이 좀 자주 쉽게 구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뭐 모든 약들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서 간에 들어가서 이제 대사가 되는데 이게 약을 많이 복용하게 되면 어쨌든 간 손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모든 그 몸에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간이 그중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약물로 인해서 간이 부담이 되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2차적으로 또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우리 아이 피부 낫게 하려다가 온몸이 좀 더 저하될 수 있는 컨디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몸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시스테믹하게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수의사분들이 또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다고 하던데요? 스테로이드를 계속 쓸 수 없기 때문에 면역 작용들 중에 좀 선택적인 약물들로 계속 좁혀 나가는 과정들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편의성 문제들이 있는 것도 있어요. 가령 뭐 4주에서 6주 정도는 써야 우리가 정말 원하는 농도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랑 병용 투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약이 안 맞는 경우에 그걸 평가하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야누스 카이네이즈 이니비터라고 그 특정 어떤 세포의 그 수용체에 타겟을 해서 나오는 약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걸 먹는 약으로도 먹고 주사제로도 맞고 하는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게 점차 자리 잡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어쨌든 뭐 포유동물에 한해서는 인간이랑 어느 정도 메커니즘 비슷할 테니까 인간 뭐 아토피 치료하거나 그런 방식을 좀 적용해 볼 수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과 동물과 환경이 하나의 원헬스, 모두 건강하자. 이제 이런 원헬스 계획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강아지 이름이 뭐였죠? 여울이. 여울이 몇 살인가요? 여울이 13살이에요. 와, 13살이면 품종은 지금 웰시코기입니다. 웰시코기. 웰시코기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DM, 퇴행성 뇌척수염, 맞죠? 퇴행성 뇌척수. 상당히 단어가 무서운데? 디제너레이티브 마이오로패시, 웰시코기 되게 많아요. 그게 사람으로 루게릭이거든요. 안 돼! 네. 근데 그 정도면 이제 증상이 안 나온 거죠. 아, 그래요? 예, 아직 왜냐면- 너무 잘 뛰어다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개들도 웰시코기도 운동 안 하면 나중에 근육이 빠지고 지방이 늘어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헬스 개념으로 너도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자. 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아토피에서도 얀스타이네이즈 1인히비터라고 해서 약물들이 이제 해외에서도 시작되고 국내에서도 임상을 시작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름이 상당히 긴데. 어렵죠. 네. 예. 네. 예,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그냥 재권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재권. 예. 보통 알러지는 완치되는 질환이 아니라서 평생 관리는 해주셔야 되거든요. 약을 먹이든 안 먹이든. 근데 약은 계속 필요할 것 같은데 이미 좀 피부가 많이 깨끗해졌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잭원 같이 좀 더 타겟된 약물들을 썼을 때 장기 복용을 해도 강아지들이 스테로이드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전하게 관리를 받을 수가 있겠죠. 아, 정말 다행이네요. 딱 그 문제가 되는 수용체만 딱 건드릴 수 있다고 그쵸. 하니까 너무 좋네요. 이제 모든 글로벌 제약사들이나 동물의료 제약사들도 그쪽 관련된 맞춤형 시장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잭원 치료제들을 사실 국내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우리나라 그 제약사 중에 이노엔에서 이 잭원을 조절하는 기술을 담아서 임상 3상까지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는 5월에 검역본부에 제출을 해서 그 결과를 또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모님께서 지금 그런 중요한 정보들도 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으로서 유심 있게 공부를 하신 거죠. 체크해서. 네. 보통 이제 사람 약을 다 만들고 나서 동물용 약을 만들기 마련인데 이노에는 이 약을 개발할 때 애초에 투 트랙으로 사람 약과 동물 약을 같이 개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많은 그 기업들께서도 이렇게 약을 개발할 때 혹시 우리 약이 사람용으로 했는데 제 고양이에서도 비슷한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전략적으로 같이 가면 일석이조죠. 근데 이렇게 좋은 신약이 나오게 되면 현장에서 굉장히 반응이 또 뜨거울 수도 있겠어요. 저한테 뭔가 되게 많은 옵션이 생기는 거잖아요. 계속 좋은 약들이 다양하게 각각의 표적에 맞게 나오는 거라서 옵션이 많아진다는 거는 실제 임상에 있는 사람한테는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반려동물 키우는 보호자 그렇죠. 입장에서도 너무 우리 여우를 위한 약을 찾아줄 수 있겠다. 이런 네. 기대감이 좀 듭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듣고 나니까 이제는 막 강아지가 막 발사탕 먹고 이러면 제가 또 왜 저러지? 또 시위하네? 먹을 거 안 준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디가 불편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캐치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이 된다는 건 예뻐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 실제로 챙겨주는 그런 실질적인 도움까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걸 좀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뭔가 같은 부위를 긁거나 불편감을 보이면 실제로 강아지한테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포착하고 확인해 주시는 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신호를 이해하고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메커니즘 아까 잭원 치료제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점점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고요.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오늘 반려동물과 그 건강, 아토피, 재건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얘기 좀 해보니까. 원래 저는 알고 있었어가지고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또 이제 교수님도 오랜만에 뵙고 네, 이런 반갑습니다. 원헬스 네. 같은 얘기 하니까 저한테는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또 많이 배울 수 있고 든든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우. 오늘 저도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영상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동물의 건강과 사람의 건강은 항상 연결되어 있다. 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도 정말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지만 거기 더 나아가서 저희 셋 다 어쨌든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셋이 모여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시간이 네. 굉장히 또 뜻깊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뭐 반려동물도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넘어서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돌봐주느냐의 관점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펫 휴머니제이션 반려동물 치료의 새로운 기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번에 더 깊고 재미있는 인포멘터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